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그 SUV 라인업은 대대로 그 미국의 지명을 사용해서 차량의 이름을 짓고 있었죠. 뭐 투싼, 산타페 모두 다 미국에 있는 지명 이름이고요. 이 팰리세이드 역시 미국에 있는 어떤 해안가의 어떤 편안한 도시,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는 그런 도시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산타페와 이제 비교해서 얼마나 크냐 이제 하게 되면은 이 길이 전장으로 봤을 때 21cm가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 전폭은 8cm가 크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에 있어서 21cm, 8cm라고 하면은 꽤 큰 수치죠. 그래서 저도 얼핏 보기에도 그 산타페보다 좀 많이 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실제 크기도 더 좀 풍성하게 커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차량의 모습을 한번 쭉 보시죠. 이렇게 강렬하게 데일라이트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좀 웅장하게 보이는 앞모습 볼 수가 있죠. 자, 측면의 디자인을 봤을 때 굉장히 수평적이고 큼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휠 아치는 동그랗다기보다는 현대 그 투싼 이런 SUV 산타페 같은 것에서 보여줬듯이 약간 이렇게 약간 네모난데 굴려져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크롬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끊기게 되고, 이 뒤쪽은 약간 독립된 약간 창으로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창도 전장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3열 좌석이나 이런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 같은 게 굉장히 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면부의 이미지를 봤을 때 굉장히 어떤 후드의 높이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 있고, 벨트라인이라든지 차량의 이 하단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차가 듬직하고 커다란 자동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굵직굵직한 선과 그 다음에 좀 넓은 면들을 사용해서 보다 더 어떤 굵은 선을 가진 자동차, 더 웅장하고 더 커 보이는, 실제 이런 크기보다 더 느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듬직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좀 추구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로 들어가는 데일라이트이 이 차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자동차를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이 헤드램프의 외곽선, 이 외곽선이 예전에는 그 자동차의 눈매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이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 이런 강렬한 데일라이트이 들어왔을 때 이 표정 자체를 또 이제 차량의 어떤 인상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요즘의 자동차 디자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로로 된 수평적인 라이트와 세로로 된 이 데일라이트를 절묘하게 조합을 시켜서 차량의 약간 이중적인 이미지, 복합적인 이미지를 한 개 자동차에 동시에 부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된 데일라이트를 그 디자이너들은 악어의 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에 약간 좀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법규상 이 데일라이트이 몇 센치 이상 끊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쪽을 좀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아마 북미형에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고, 이것이 들어가지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진짜 일부러라도 집어넣었으면 정말 좋을 법한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데일라이트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하얀색 어떤 강렬한 대비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좀 톤이 살아 있어서 이것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좀 이 차량의 캐릭터가 명확히 살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자, 이렇게 아래쪽에 세 발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 한번 보시죠. 자, 풀 LED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써있고, 이렇게 작은 디테일이 마치 멀리서 봤을 때는 띠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전면부 그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커다란 제스처로 이 정도, 보통 이런 크롬 같은 라인을 이렇게 두껍게 쓰는 걸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들 같은 경우에도 좀 큼직큼직하게 들어갔습니다. 엠블렘도 굉장히 커 보이죠. 엠블럼이 어느 정도 크냐면은 손이 이만합니다.
손바닥보다 훨씬 크죠. 거의 뭐 이런 엠블렘은 옛날에 그 상용차에서나 볼 법한 그 정도 굉장히 커다란 크기의 엠블렘인데 이렇게 차량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다랗게 이렇게 집어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들 하나씩 하나씩 네모가 읽히도록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서부터 꺾여 나와서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촘촘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엔진 후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굴곡 없이 평평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타입이고요. 역시 광활함을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름이 좀 지고 굴곡이 지는 부분들은 요즘에 굉장히 그 섬세하게 예전에 있던 자동차들보다 굉장히 좀 섬세하게 표현이 되는 추세인데요. 이 끝단에서부터 이렇게 꺾여져 내려와서 부드럽게 굉장히 잘 다듬은 것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볼록하게 이렇게 솟은 양감, 그리고 이 사이드에서도 뭐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라인, 그 라인을 따라서 역시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내려왔다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런 꺾여 들어가는 곡면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잘 드러납니다. 리플렉션을 비춰봤을 때도 그렇고요. 전면부 라인 살짝 이렇게 오다가 팽팽하게 이어지다가 섬세하게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라인들, 그러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도 약간 팽팽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라인들 한번 보시고요. 휠 아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렇게 볼록하게 내려오다가 단순히 이렇게 꺾임으로 인해서 이 라인을 표현했었는데, 뭐 이 차량을 이제 리플렉션을 비춰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내려오다가 마이너스로 살짝 꺾어서 이렇게 파들어가서 이 좀 라인을 조금 더 강조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좀 현대차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춰보시면 이 리플렉션이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 보이시죠? 휠 아치를 감싸고 있는 이 플라스틱 부분, 클래딩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오돌도돌한 자글자글한 어떤 질감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놔서 매끈하다기보다는 무광을 띠면서도 약간 좀 텍스처가 있는 그런 느낌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가까이 접사로 촬영을 해보면은 뭐 이런 정도의 무늬가 좀 보이네요. 차량의 앞유리 쪽에 이 검은 페인트 부분 속에 차대 번호가 이렇게 들어있는 유리 안쪽으로 들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턴 시그널이 작동하는 모습 한번 보시고요. 이것은 헤드램프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가장 아랫부분이 하이빔을 밝혀주는 부분인가 봅니다. 그 부분은 좀 꺼져 있네요. 자, 요즘에는 이런 사이드미러도 이쪽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서 이렇게 받침을 좀 이렇게 받쳐주는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미러가 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차량 역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좀 둥그스름하다기보다는 좀 각을 세웠네요. 좀 다각형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 자, 이런 각도에서도 좀 살짝 불빛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쭉 있기보다는 좀 독립적으로 꺾어서 이런 부분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 면처리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미려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좀 바짝 접혀 있는 모양, 그 다음에 이런 굴곡들, 차량의 굴곡들이 좀 세심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듬직하고 볼드한 이미지는 후면부까지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 실내 공간 같은 것을 좀 손해보지 않은 듯한 아주 실용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렵하게 어디를 후벼 판다거나 뭐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듬직하고 좀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좀 더 듬직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어떤 차량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지켜내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은 프론트에 있던 그 악어의 눈, 세로형 디아를
DRL과 맞춤 디자인으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붉은색 리어 램프랑 약간 좀 대비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 이질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이 차의 개성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붉은색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제 실버로 처리한 것도 굉장히 과감한데요. 이 실버에는 좀 면발광이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주 얄쌍한 라인들 이런 것들로 조명이 들어가서 조금 더 특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등을 켰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리어 램프가 점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리어 램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선이 얇거든요. 이것을 눈앞에서 딱 보면은 진짜 얇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좀 섬세한 가공을 통해서 이런 아주 작은 점들 이거 진짜 눈으로 보기도 힘든 정도의 점인데 이런 구멍들 홀을 뚫어 가지고 그 뒤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빛을 쏴주고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이 점이 작냐면은 제 손가락이 이 정도 되는데요. 검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대볼까요? 엄지손가락이 이 정도인데 와, 굉장히 섬세하게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서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 손가락. 자,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라인들이 정말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을 정도의 얇은 라인들, 굉장히 섬세한 라인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디자인을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리어 램프의 디테일 보시고요. 캐릭터 라인 쪽을 따라서 타고 올라와서 뒤로 쭉 이렇게 좀 꺾여지는 모습. 차량의 수평감을 강조하듯이 굉장히 이렇게 수평적인 선이 들어가 있고 글자도 좀 여백이 자간이 좀 넓게 굉장히 해서 차폭을 꽉 채울 수 있는 이런 레터링 이런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후면 리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백이나 이런 면들이 좀 넓게 여백을 넓게 둠으로써 좀 클린 바디 이미지를 좀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굉장히 널찍하게 개방감 있게 그야말로 이렇게 박스 형태로 뚜껑이 따지듯이 그냥 전체가 열려버리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자, 이런 식으로 등이 LED 등이 굉장히 좀 LED가 많이 박혀있는 밝은 등이 이렇게 트렁크 안쪽에 조명이 켜지도록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쪽에서 이제 짐을 싣고 내리는 야간에 이런 식으로 위에서 조명을 비춰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환하게 되고 또 작업할 수 있는 적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환하게 비춰지겠죠. 이런 부분에서 조명을 쏴주는 것, 뭐 캠핑 같은 것을 할 때도 뭐 이런 것을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저 조명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이 트렁크 상단의 조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LED도 좀 많이 박혀 있고 밝게 빛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뭐 이것을 켜거나 이렇게 끌 수 있도록 스위치도 좀 제공을 하고 있네요. 20인치의 커다란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쉐린 타이어가 끼워져 있네요. 휠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휠 아치를 이제 마무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꺾어서 뾰족하게 좀 꺾어 들어가는 식으로 디테일을 좀 주고 있네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좀 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 차들에 비해서 좀 디테일이 좀 더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요. 자, B필러와 이제 C필러 부분에 이렇게 테두리 이런 부분 페인트 되어 있는 부분들도 예전의 차들과 좀 다른 것이 면이 곡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예전에는 이렇게 이쪽에 이제 각을 줘서 딱 쑥 들어가게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좀 볼록하게 이쪽에 좀 라운드를 줬죠. 자,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볼록하게
둥그스름하게 라운드를 좀 줬죠. 이거 예전 차들보다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도어 캐치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차량의 크기에 걸맞게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묵직한 것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도어를 좀 여닫는 느낌은 굉장히 뭔가 딸까닥 걸리는 느낌이 없고 그냥 그대로 어떤 고무 패킹 같은 것에 딱 먹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 좀 전혀 뭔가 부딪힌다는 느낌이 좀 먹먹하게 나지 않는 그런 형식의 좀 도어 느낌을 좀 가지고 있네요. 차량의 하단을 이제 가로지르는 이 고무 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어떤 오염물질이 좀 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완벽하게 밀봉이 되는 형식. 뭐 지금 뭐 이제 밝은 실내라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도어 안쪽에서 땅바닥을 이렇게 투사하는 형식으로 팰리세이드 차명과 함께 이렇게 좀 태양빛 같이 이렇게 빛이 나는 듯한 그런 선들 이런 것들이 좀 투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선명하고요. 실제로 봤을 때도 좀 깔끔하게 비치는 느낌이 나죠. 자, 인테리어,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형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겉에 있는 좀 볼드한 이미지와는 약간 대비되는 편안하고 좀 아늑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마 이 부분에 우드가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검은색 트림으로 전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차들도 보고 싶은 분들이 뭐 계실 텐데 뭐 우드가 있었으면 좀 더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얄쌍한 이런 보드 같은 거, 판 같은 것을 이제 요트에서 살짝 뭐 영감을 얻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 어떤 좀 LCD 같은 이런 묶음이 하나 있고 뭐 요즘 현대 기아차들의 어떤 흐름에 맞게 좀 얄쌍한 대시보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형상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산타페에서 쓰던 그것이 아닌가 좀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적당히 입체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들 좀 입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부드러운 형상, 이런 건 좀 편안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뭐 이것이 화면으로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클러스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이 원 부분이 좀 툭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옆면이 좀 쑥 들어가 있는 좀 입체적인 모양이 있어서 예전의 차들보다는 좀 이채롭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것이 아마 화면으로는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화면 부분이 이렇게 사실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면과 이 면에 거의 단차가 없이 네, 음악이 켜졌네요. 이 부분이 좀 평평하게 거의 뭐 한 면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뭐 벤츠에서 사용하는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이어진 그런 디스플레이의 느낌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부드러운 가죽의 질감, 핸들을 잡았을 때 느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을 좀 다르게 사용하는 차들도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돌기가 있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양쪽 다 이것을 채용을 함으로써 뭐 조작하는데 아주 좋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명확한 구분감과 뭔가 손에 딱 걸렸다는 느낌, 뭐 이런 거는 살짝 이전의 현대차보다 텐션이 좀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팽팽한 어떤 버튼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아랫부분에 이런 금속 느낌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어떤 소재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처리가 잘 된 재질입니다. 패드 시프트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느낌 패드 시프트가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레버, 또 미묘하게 생긴 거는 똑같은데 이렇게 만질 때마다 좀 느낌이 달라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점점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좀 딱딱딱딱 이렇게 구분감도 아주 명확하고, 뭐 그렇게 딱딱거리지도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느낌이 뭐 괜찮습니다. 역시나 외관의 볼드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약간 좀 섬세하게 이렇게 디자인된 부분들, 얇은 선을 사용하고, 이런 테두리 같은 경우에도 섬세하게 얇은 것을 사용해서 굵직한 선보다는 좀 섬세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갔을 때 닫힐 수 있는 표시, 짤깍 소리가 나면서 괜찮네요. 가운데는 또 이렇게 포인트, 실버톤의 포인트가 주어져 있고요. 스위치의 디테일, 이런 육각형의 도형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스톱,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서 글자가 아주 깔끔하게 글자가 들어와 있는 부분, 폰트 같은 경우에도 좀 세련된 폰트를 사용해서 괜찮고, 이렇게 눌렀을 때 가장자리에 이렇게 은은하게 파란 불빛이 들어오는 것도 좋네요. 센터 부분에 이제 에어벤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얇게 아주 섬세한 라인을 따서 좀 고급감을 강조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뭐 페인트라든가 매끈하게 아주 칠이 잘 돼 있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나네요. 예전에 누르던 버튼하고는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차급이 좀 높아서 그런지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좀 차이를 두는 것 같은데, 산타페나 뭐 이제 이전 차량들 같은 경우보다도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눌리는 버튼이긴 한데, 볼록 이렇게 뭐 이렇게 저항감이 느껴지는 거 있죠. 딸깍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살짝 나는데, 이것이 굉장히 팽팽하고 누르는 느낌이 명확한, 부드러운 버튼인데도 명확한 구분감을 줘서 느낌이 상당히 괜찮아요.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뭐 아우디 필이 나는 이런 느낌들 있고, 그 다음에 정보 표시창 뭐 이렇게 켰을 때 이런 식으로 하얀색 글자가 나타나는 선명한 시인성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버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른 현대차들보다는 좀 뭔가 누르는 반발력 같은 게 부드럽게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느낌이 괜찮습니다. 다이얼 굉장히 가볍게 돌아가는 다이얼입니다. 그리고 이 시프트 바이 와이어 시스템, 이것으로 이제 기어를 변속하게 되는데, 드라이브에는 이렇게 돌기가 있죠. 좀 인식하기 편하도록. 그 다음에 리버스, 파킹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르는 느낌은 이 위에 있는 스위치들보다는 좀 더 딱딱하게 딸깍 이렇게 이런 다른 느낌을 좀 주게 되어서 이것이 좀 독립적인 어떤 다른 조작기기라는 것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뭐 스위치로 해서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더듬어서 좀 익숙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구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지는 느낌도 달라요. 여기는 좀 부드럽고 부슬부슬하고 재질이 달라서 잘 구분이 되어 있어서 뭐 쓸 수도 있겠지만은, 좀 아주 작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어떤 구조체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뭐 좀 더 편하게 손 딱 갖다 대서 뭐 탈칵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돌출된 입체적인 스위치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건 나름대로 어떤 전자기기를 만지는 듯한 그런 뭐 그런 느낌 괜찮습니다. 이것은 주행 모드를 좀 바꿔주는 시스템. 이것을 뭐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그 다음에 저 터레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이 이제 켜지게 돼서 뭐 스노우, 그 다음에 머드, 진흙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샌드, 모래에 들어갔을 때, 눈길에 미끄러울 때, 이렇게 요쪽과 요쪽, 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똑같이 돌리는 다이얼을 사용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디테일 괜찮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마감은 손에 잘 잡히는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의 테두리가 있어서 뭐 돌리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구분감이 있고 부드러우면서 뭔가 좀 미묘하게 이렇게 구분감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 구분감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느낌, 이런 거를 상당히 잘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 스택이 이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완만하게, 또는 뭐 가구 같은 거를 좀 보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 소파나 가구 같은 걸 좀 보는 듯한 안락한 느낌이 있고, 그 아래에 대용량 트레이가 있어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신발, 하이힐이나 뭐 핸드백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큼직합니다. 뭐 애지간한 조그만한 뭐 부츠까지는 아니지만 뭐 발목까지 오는 신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저쪽에는 좀 포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시트 같은 느낌들, 뭐 이런 것들 좀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원래 현대차에 있던 버튼 느낌이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 느낌이 더 좋습니다, 저는. 센터 부분이 어떤 좀 무언가를 담는 그릇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물건을 올려놨을 때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이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열리는 스위치는 이쪽에 당길 때는 손의 힘으로 당기고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분할이 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눌러서 기구가 작동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모닝에서 봤던 그거네요. 이렇게 하면 쏙 튀어나오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서, 이거 모닝에서 이거 나왔을 때 굉장히 아이디어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팰리세이드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휙 하면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휴대폰의 어떤 화면을 가끔 힐끔힐끔 충전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각도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포트, 그 다음에 충전 상황을 알려주는 표시, 이것을 이렇게 접어 넣었을 때는 굉장히 큼직한 물건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실용성을 보여줍니다. 가볍게 산타페랑 뭐 비슷한 느낌이죠. 이쪽에는 굉장히 깊숙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 벽에는 부드러운 재질이 없고, 바닥에만 부직포 같은 것을 깔아서 이렇게 재질을 줬고, 그 다음에 칸막이 하나, 이렇게 작동하죠. 계기판 같은 경우는 마치 그 제네시스 브랜드의 G70에서 봤던 것 같은 이런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모드를 바꿀 때마다 색상이 변하게 되는 이런 느낌인데, 너무 이거 G70랑 좀 비슷하게 맞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싶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거, 내비게이션, 뭐 타이어 공기압이나 주행에 관련된 것들,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뭐 어떤 토크 배분, 뭐 차량이 어떤 바퀴가 빠졌을 때 뭐 헛돌거나 내 바퀴에 어떻게 구동 배분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운전자 주의 수준, 뭐 이런 거 이제 휴식 시간 같은 거를 경고해주는 뭐 그런 거겠죠. 설정, 드라이브 모드, 속도계, 주행 정보, 누적 정보, 연비 정보, 뭐 비슷합니다. 요소수 레벨이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내비게이션, 뭐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사운드, 편의 시설 뭐가 있나 볼까요? 승하차 시 시트 앞뒤로 이동, 승하차 시 시트 위아래로 이동, 후석 승객 알림, 터널 진입 전 자동 제어. 이런 것도 있네요. 터널 진입 전 자동 제어. 이거 아마 기아 자동차 뭐죠?
K9인가요? 거기에서 있던 그 터널 진입하기 전에 창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외기를 내기로 바꿔주는 뭐 그런 거 이 차에도 아마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정도. 자, 도어 내부 굉장히 큼직한 도어 캐치가 달려있어서 뭐 잡는데 불편함 같은 건 없는데 뭐 굳이 이렇게 커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그 아래 윈도우를 제어하는 부분들, 명확한 구분감, 역시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어떤 좀 걸리는 돌기 같은 게 명확하게 느껴져서 좋습니다. 자, 이것은 뒷좌석에 있는 공조기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간결하고 명확한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뭐 이런 시트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통풍 시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위 아래, 그리고 그 아래에는 12V가 있는데 220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전제품의 우리 코드 그것들을 이렇게 돌려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같은 경우에도 뒷좌석 쪽에 이렇게 휴대폰이나 뒷좌석 승객들을 배려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있다는 점 괜찮고, 천장에 후석 이렇게 에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재질은 스웨이드 재질로 부드러운 재질. 뒷좌석의 램프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하이글로시와 이렇게 무광을 좀 결합한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석 도어 부분 디테일 간략하게 한번 보시고요. 2열 좌석을 가장 뒤로 눕혔을 때 이 정도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앉아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누워서 갈 수 있는 이런 각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열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좌석을 가장 뒤로 눕혔을 때 기울기 이 정도로 나오고요. 여태까지 앉아본 3열 좌석 중에는 가장 편안합니다. 뭐 요 정도면은 어떤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 뭐 여기에 성인이 앉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충분히 앉아서 갈 수 있는 3열 좌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3열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식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자를 접을 때도 쓰겠지만 그냥 기울기를 조정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충전 포트. 트렁크 안쪽 부분에 이렇게 12V 단자, 그 다음에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3열 좌석, 2열 좌석과 3열 좌석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3열 좌석 같은 경우를 접을 때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제 헷가닥 넘어갔었는데 이것은 좀 전동식으로 좀 움직이네요. 저쪽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전동식의 어떤 장점을 10분 활용해서 저쪽에 이 뒤 등받이를 전동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서 3열 좌석 같은 승객 같은 경우에 좀 이것을 조정하는데 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전동 모터가 들어가니까요. 네, 저는 펠리세이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유재윤 연구원입니다. 펠리세이드는 저희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개발한 플래그십 대형 SUV입니다. 다양한 아이캐칭 요소가 내 의상 디자인에 적용되었고요. 저 의자 올라오고 있고, 각종 첨단 편의 기능들이 제공되어 고급스럽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손으로 펴야 되는 모양입니다. 넘어갈 때만 자동으로 저렇게 풀리도록 되어 있네요. 뒷좌석을 전부 폴딩 시켰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저한테 좀 이렇게 폴딩을 시켜놓고 좀 플랫하게 만들어놓고 누워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뭐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뭐 다 들어갈 것 같은 굉장히 깊은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뭐 이런 캠핑 같은 것을 할 때도 굉장히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 팰리세이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